요즘 보수 후보들 모두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하자는 쪽이고 이준석 후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인데 관련 여론조사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양자 대결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엠브레인 퍼블릭의 같은 조사고요. 이재명, 김문수 둘로 좁혀졌을 때 52대 39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둘로 좁혀졌을 때 51대 25. 특이한 게 아까 3자 대결, 다수 대결이 있을 때는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둘 다 합쳤더니 한 42 정도 됐는데 42가 다 안 돼요. 39, 25. 지지층이 다 하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전체 국민도 중요하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에선 당연히 해야 된다. 78%가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독특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 55%로 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조사 결과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절대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김문수 82 그리고 이준석 16 앞서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나온 결과.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은 또 단일화도 원하지 않고 명분과 실리 다 없다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려면 단일화에서 본인이 후보가 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상황이 전개될 때만 가능해요. 그게 가상 시나리오라도 가능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합쳐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 아니 최소한 거의 뭐 비등한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로 단일화하든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죠? 무슨 이유로?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일화해도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본인은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득표수를 가져오면 돼요. 그게 몇 퍼센트가 될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가능하면 두 자리 숫자까지 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자산이 돼요. 이게 뭐 한 번 정치를 전문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사람인데 대선에 나와서 10% 정도, 1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얻었다. 라는 것 자체로도 다음번 대선이나 다음번 정치 행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괜히 단일화해가지고 본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또 본인이 지게 돼요. 그런 위험감을 왜 갖고 가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에 물론 단일화되면 이제 어느 당으로 할 거냐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어요. 그럼 명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내란 세력과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력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가능한 한 득표수를 높여서 차차기를 노리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유리한 정치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가능성도 낮고 패배하게 되면 책임은 오히려 나눠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시너지는 없다. 이런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긴 한데 실제로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들도 다 결집하게 될 거고 반 이재명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실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탈당한 게 지난 총선 때 탈당했잖아요. 그때 이미 당내 문제, 그러니까 뭐 거의 그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당이 오히려 좀 자꾸 후진하고 있고 역진하고 있고 그거에 반발해서 그 이준석 후보가 나왔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거를 또 동조해서 거기 또 결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비상계엄, 탄핵. 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말 뼈를 깎는 뭐 어떤 그 노력을 좀 했더라면 그래서 뭐 당 혁신도 하고 후보도 조금 그 좀 혁신지향적인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금 더 역진을 해버렸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극우 성향이 뚜렷한 그런 인물인 거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은 했다고는 하지만 영향력 여전한 것 같고 윤핵관들 여전히 그 당의 주도권 지금 쥐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하고 합치겠다? 이게 당원들이 일단 절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지만 당원들이 원치 않아서 일단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 측면에서 보자고요. 그럼 이제 명분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때려치고,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으로 이제 보자. 근데 도와줘서 당선이 돼도 고마워할까 말까인데 당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도와주게 되면 그야말로 헛고생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때 열심히 이제 막판에 뭐 도와주고 했죠. 자, 그런데 친윤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준석 없어도 이기는 선거였다. 내지는 이준석이 없었으면 더 그 큰 차이로 이겼을 텐데 이준석 후보가 괜히 갈등 유발하는 바람에 더 지금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대표 자리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이번에 설령 이제 이준석 후보가 도와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준석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더군다나 졌다 그러면 또 다 이준석 탓으로 돌리겠죠. 진작에 와서 좀 도와줬더라면 이겼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도와주는 게 개인적으로나 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단일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두 분 얘기 들으면 이제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오는 24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선 이제 이름들이 쓰여 있는 투표용지가 새겨지기 때문인데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니까 나가는 날이 25일이니까요. 24일까지만 단일화가 되면 일단 이준석이라는 후보 이름은 들어는 갑니다. 대신 거기에 사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근데 24일을 넘어버리면 그런 표기도 없어요.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해도 이정훈 평론가님 단일화 안 된다고 명분실리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 대선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 사실 안철수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명분실리 다 없다. 단일화 죽어도 안 한다. 결국은 단일화 하거든요. 돈 문제 있고요. 예. 그다음 압박. 김문수 후보 이대로 지지 올라가면 분명히 압박강도 세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뭐 믿을 건 이준석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이제 그 의원까지 동원해서 막 보내서 좀 친하니까 가서 좀 설득해 봐라 이러고 이제 보내는 건데 예.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다르죠. 일단 그동안에 살아온 행보도 좀 다르고 결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명분이나 그 실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그런 그 사소한 거래에서조차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 거래를 막 강요를 하는 셈인데 그걸 받을 이준석 후보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 측에서 오늘 보니까 단일화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하게 되면 당권도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 자꾸 제안한다. 왜 터뜨리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안 하겠다? 그렇죠. 네. 할 것 같으면 그걸 터뜨릴 이유가 없죠. 이게 그걸 터뜨린다는 말은 딜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냐 이 얘기잖아요. 예. 그 인석 지금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그냥 그거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내놔 이거 아니면 이게 뭡니까 대체? 이런 걸 야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일화를 위해서 뭐든지 내주고 그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이익 하나 주고 그리고 단일화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근데 만약 본인이 단일화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뒤로 한 얘기 아니겠어요.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단일화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일화 물론 뭐 안철수 지금 의원을 예를 드셨지만 그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하는 건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명분, 실리 둘 다 잃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왜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공격하더라도 뭐 예. 그럴 수 있어요. 1등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분이 같이 한편 하고 이재명 후보만 공격한 모습은 본인이 사실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보수층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왜 그런 전략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단일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모를 일입니다.